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한데 머리만 계속 돌아가고 내일 할 일과 지난주 했던 실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불을 끕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오히려 생각은 더 선명해지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지는 걸 느낍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밤이 되면 모든 게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나요? 낮에는 별일 아니었던 것들이 밤에는 전부 문제처럼 느껴지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만 계속 반복되나요?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한 가지 걱정이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결국 당신은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무언가가 당신을 밤마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67세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영숙 씨는 매일 밤 2시에 깹니다. 깨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는 30년 전 일이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 한마디가 밤새도록 돌고 돕니다. 71세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현민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불안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이게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들 자체가 이미 불안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질문을 먹고 자랍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걱정은 걱정을 키우고 결국 당신은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고 밤이라는 시간이 가진 특별한 힘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구조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밤마다 머리가 돌아가는지, 왜 생각이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천천히 풀어가 볼 겁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당신이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그 작동 방식이 현대의 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의식하지 않는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밤의 불안은 바로 그겁니다. 낮 동안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것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감정들이 밤에 한꺼번에 돌아오는 겁니다. 69세 대구 수성구에 사는 최순자 씨는 낮에는 정말 바쁩니다. 장 보고, 손주 돌보고, 친구 만나면서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요, 낮 동안 외면했던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게으름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낮 동안 억눌렀던 신호를 밤에 보내는 거고, 당신은 그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뇌는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내일 잘못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는 겁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상한 불안을 몸은 진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74세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영호 씨는 밤마다 내일 병원 검진 결과를 걱정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해서요, 몸이 실제로 아픈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과잉사고의 본질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상태를 경험과 자아 개념의 불일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어긋날 때 그 틈새에서 불안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 떨림으로, 두근거림으로, 숨막힘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요, 뇌는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왜 불안하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정상인가? 질문이 질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내고 결국 당신은 생각의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70세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명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한 번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한 가지 생각이 다른 생각을 부르고 결국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게 된답니다. 이건 한명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려고 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게 생존의 필수였고 밤에 위험한 동물이 있을 수 있었으니
긴장을 늦추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안전한 침대에 누워있고 실제 위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뇌는 여전히 위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확실성, 타인의 평가 같은 것들을 위험 신호로 포장해서 당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72세 광주 서구에 사는 정미란 씨는 밤마다 자식들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안 그럽니다.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친구들 만나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질문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들러가 말한 인간관계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밤에 불안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가 당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함이 과도해지면요, 집착이 되고 불안이 듭니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두려워한다. 밤의 불안은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낮 동안 당신은 역할을 합니다. 부모, 배우자, 친구로서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을 다하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남으면요,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역할이 벗겨진 민낯의 자아, 그리고 그 자아를 마주하는 게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상처받았고 실수했고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68세 울산 남구에 사는 박영수 씨는 밤마다 20년 전 사업 실패를 떠올립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이 생각은 현재를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뇌는 계속 그 상황을 재생하고 마치 다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과잉사고의 함정입니다. 생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하지만 어떤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고, 특히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밤의 불안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는 걸, 저항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73세 전주 안산구에 사는 송미숙 씨는 밤마다 생각과 싸웠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했고,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스스로를 다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요, 생각은 더 강해졌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송미숙 씨는 그냥 놔뒀습니다. 생각을 막으려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뒀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저절로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노자가 말한 무입니다. 밤의 불안은 저항할수록 커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그냥 두면요, 저절로 흐릅니다. 장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는 소유유에서 말합니다. 자유롭게 논이려면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이죠. 밤의 불안은 집착입니다. 내일은 잘 돼야 해. 나는 괜찮아야 해. 이 감정은 빨리 사라져야 해. 이 모든 해야 해가 집착입니다. 70세 대전 서구에 사는 이수진 씨는 밤마다 완벽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니까요. 어느 날 이수진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이죠. 그 순간 불안이 줄었습니다. 장자가 말한 소유는 바로 이겁니다. 완벽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좀 더 냉정합니다. 그는 이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받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니까요. 밤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평온을 원합니다. 하지만 평온이 쉽게 오지 않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66세 수원 팔달구에 사는 김종희 씨는 밤마다 잠을 자려고 애를 씁니다. 자야 해. 내일 일이 있어.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요, 잠은 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라는 겁니다. 잠을 자야 해가 아니라요,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냥 누워있지 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집착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이라고 부릅니다. 72세 창원 성산구에 사는 박순애 씨는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밤의 불안이 많이 줄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박순애 씨는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밤에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붙잡지 않고 그냥 구름처럼 지나가게 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생각이 저절로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니체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그는 차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둠을 사랑하라. 밤의 불안을 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안이 당신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68세 청주 흥덕구에 사는 최영란 씨는 처음에는 불안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글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불안은 당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아직 무언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보면 불안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과도한 불안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불안은 당신이 여전히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노자, 장자, 쇼펜하우어, 불교, 니체, 이들이 말하는 방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안과 싸우지 말라는 것.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불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71세 포항 북구에 사는 정은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왔구나 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금방 지나가요. 이게 핵심입니다. 불안을 막으려 하지 않는 것. 대신 불안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불안이 저절로 흐게 두는 것 말이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밤에 불안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의 말은 아름답지만 실제로 침대에 누워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그냥 흘려보내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구체적인 선택들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생각을 막지 않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들리나요?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69세 안양 동안구에 사는 홍미선 씨는 밤마다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많아졌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홍미선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생각해도 돼, 불안해도 돼. 이렇게 허락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이 줄었습니다. 막지 않으니까 생각이 오히려 힘을 잃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당신이 생각과 싸우는 순간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불안을 밀어내려는 순간 불안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냥 두면 어떨까요? 생각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듯이 생각도 왔다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선택은 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이 계속될 때 당신은 머리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몸입니다. 74세 제주 서귀포에 사는 강수진 씨는 밤에 불안하면 발가락을 움직입니다. 천천히 한 개씩 움직이면서 그 감각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있던 주의가 몸으로 내려옵니다. 생각은 머리에 있지만 몸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발이 시트에 닿아 있고 이 모든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몸의 감각을 느끼는 순간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하세요. 그 감각에 집중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이렇게 몸으로 돌아오면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완벽을 포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밤에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야 해. 나는 강해야 해.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 모든 해야 해가 당신을 짓누릅니다. 70세 천안 동남구에 사는 배현숙 씨는 평생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 하지만 밤이 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배현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완벽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어. 그 순간 짐이 내려졌습니다. 당신은 불완전해도 됩니다. 불안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때로는 약해도 됩니다. 이게 인간이니까요. 완벽을 포기하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네 번째 선택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생각이 당신을 지배할 때 당신은 생각과 하나가 돼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불안 그 자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보세요.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67세 원주 단구동에 사는 신영희 씨는 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밤에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왔구나.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한 생각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자는 당신이 불안 그 자체가 되는 거고, 후자는 당신과 불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간이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선택은 이 순간에 머무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73세 구미 송정동에 사는 이정숙 씨는 밤에 불안하면 주변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시계 소리,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창밖의 가로등 불빛.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에요. 그리고 이 순간에는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선택은 목적 없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생산적이어야 하고, 유용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밤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68세 진주 평거동에 사는 조혜숙 씨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애쓰지도 않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이게 때로는 가장 필요한 치유입니다. 일곱 번째 선택은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71세 경주 황호동에 사는 윤리경 씨는 밤에 불안하면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천천히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걸 느끼면서요. 이건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닙니다. 하루와 밤을 구분하는 의식이고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는 행동입니다. 어떤 분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십니다. 어떤 분은 베개 위치를 바꿉니다. 어떤 분은 손을 가슴에 얹고 심장박동을 느낍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당신만의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멈추고 몸으로 돌아올 시간이야. 여덟 번째 선택은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내일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69세 목포 상동에 사는 서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지금의 당신은 쉬면 됩니다. 내일의 당신이 내일의 문제를 처리할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미래의 자신을 믿는 거죠. 아홉 번째 선택은 감사를 찾는 겁니다. 불안할 때 당신은 부족한 것만 봅니다. 없는 것, 잘못된 것, 두려운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선을 돌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 안전한 집, 숨 쉴 수 있는 공기. 75세 속초 교동에 사는 김옥순 씨는 밤에 불안하면 손가락을 접으면서 감사한 것을 세어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손주가 웃었다. 저녁이 맛있었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열 번째 선택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이 너무 클 때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72세 춘천 소양로에 사는 한순덕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 아들은 그냥 들어줬습니다. 해결책을 주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밤마다 불안해지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고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인간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밤의 불안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조금 쉬어 하고 말이죠. 낮 동안 당신은 너무 많은 걸 견뎠습니다. 역할을 하고 책임을 다하고 기대에 부응하느라 지쳤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만 내려놔도 돼. 이 신호를 적으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고마워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당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니까요. 67세 춘천에 사는 이영숙 씨, 71세 부산에 사는 박철민 씨,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우리는 모두 같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불안해도 되고, 때로는 잠 못 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나도 힘들 수 있지, 이렇게 말이죠. 밤의 불안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고 파도처럼 왔다가 빠져나갈 겁니다.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생각을 막지 말고 몸으로 돌아오고 완벽을 포기하고 거리를 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한 것.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밤은 깁니다. 하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밤을 견뎌왔습니다. 이번 밤도 견뎌낼 겁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오늘 밤도 당신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잠시 쉬어갈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 때 다시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